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선수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 작년 한 해 정말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올해도 용병으로서 올 한 해도 좋은 모습, 작년 같은 모습 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관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네, 2개 팀이 지금 늘었고요. 대회 일정은 비슷합니다. 4월에서 12월 동안. 하지만 지금 라운드가 조금 줄었어요. 네. 하지만 상위 8개 팀 플레이오프, 하위 8개 팀 강등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진행 방식은 그대로 매 라운드 4경기, 주장전, 장고전 2판, 속기전 1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승리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다만 2대2 동점 시에는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초읽기 1분 5회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1분 10회입니다. 출전 한국 선수들인데요. 박정환, 신진서, 김지석,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그대로 참가를 했고요. 네,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는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참가를 하게 됐고 박하민, 설현준 이 신의 두 선수가 첫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과연 중국 갑조리그에서 어떤 신고식을 치를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라운드 오더입니다. 수보랑저 웨이팡 신진서 선수와 판팅 선수가 주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굉장히 첫 판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고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 작년에 판팅이 구단에게 이겨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오늘도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비교입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고요. 작년 중국 신진서 구단의 기록이 눈에 띄네요. 네, 신진서 구단은 갑조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판팅이 구단은 뭐 나쁜 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판팅이 구단의 이등값에 비하면은 좀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판테이 구단 좀 색깔이 많이 다른 두 기사인데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신진서 구단이 좀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판테이 구단이 좀 수비적이잖아요. 네네.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바둑이 될 것 같고 과연 판테이 구단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웨이팡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신생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산둥팀의 멤버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산둥팀의 명칭이 좀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팀에는 또 이번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만 설현준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를 어떤 식으로 기용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사실 설현준 선수 속기를 굉장히 잘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링터고 선수가 있는데 굳이 속기에 쓸 것 같지는 기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 기용할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 좀 작년에 나연 선수의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좀 출전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더 큽니다. 설현준 선수한테는 엄청난 큰 경험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출전을 했으면 좋겠고 또 김진서 구단은 시간만 된다면 거의 뭐 정경기 출전이라 봐야겠죠. 그렇죠. 스보랑조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샤오 선수, 이제 뭐 리칭천 선수, 셰커 선수 당연히 우승을 노리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아마 신진서 구단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갑조리그 이제 시작하면서 좀 살펴본 것 중에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뒀던 이제 레전드라고 해도 되겠죠. 쿵제 구단이 돌아온 네. 거거든요. 쿵제 구단이 아예 바둑을 떠났다가 또 갑자기 명단에 들어왔는데 뭐 많은 출전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 바둑을 공부를 했던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아마도 워낙 그 베이지 팀에서 레전드 기사였기 때문에 그냥 좀 본인이 이제 바둑을 좀 두고 싶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니까 그래도 명단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제 뭐 라이벌이었던 쿠리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해도 쉬지 않고 네. 꾸준하게 활약을 한
거에 비해 쿵제 구단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뭐 올해 한 판이 나온다면 그것만 좀 화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3-3을 선택하는 3-3을 들어갔고요. 신진서 구단의 기풍은 많은 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실리 좋아하고 전투 잘하고 특히나 또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안영준 해설위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기사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영광인 느낌 들 정도로 제가 오히려 영광인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신진서 구단은 거물이 됐는데요. 네. 근데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팬분들이 봤을 때 이세돌 구단의 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네. 좀 그런 좀 재밌고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기풍이잖아요. 좀 오늘도 좀 실리에 좀 우선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반대로 판티니 선수는 좀 굉장히 냉정한 바둑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단단하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즐겨두고 잘 둡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좀 네. 질식 수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수들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좀 상반되는 기풍. 그렇죠.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창의 기풍이고 판티니 구단 같은 경우는 방패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뚫느냐 못 뚫느냐 네.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작은 좀 신진서 구단이 발빠르게 실속을 챙기면서 좀 바둑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또 판티니 구단이 좀 단단하게 두고 있는 거를 신진서 구단이 얼마만큼 밀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판티니 구단의 뭐 정말 좋은 대국들이 많았습니다만 농심배 신민준 구단과 뒀을 때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보고 같은 프로 기사로서 참 경탄을 좀 느꼈던 좀 대단한 판티니 구단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좀 뚫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걸쳐가는 선택을 했고요. 뭐 흙이 그냥 받아주고 싶지는 않죠. 그냥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제 백이 먼저 그냥 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를 먼저 하나 이제 붙여놓고 벌릴 수도 있고요. 뭔가 백은 벌리는 데 있어서 흙은 좀 벌릴 곳이 좀 부족하고 중앙으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손을 빼서 좌기를 둔다든지 그런 선택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이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온다면 역시 이곳을 젖힌 다음에 단수 치고 이곳을 잇고 넘어가는 선택.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쪽 다시 빠지고 이거는 또 알파고가 맨 처음에 뒀던 그런 모양이기도 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 싸움은 항상 봐도 머리가 아픈 좀 그런 진행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세계대 결승전 좀 큰 대회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올해는 뭐 갑조리그도 작년만큼 하고 또 세계대회 우승까지 바라면 지나친 욕심일까요? 일단 신지서 구단이 인터뷰에서도 몇 번 말했듯이 본인의 이제 가장 큰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당연히 세계대회 우승. 그러니까 갑조리그도 당연히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일단 빨리 세계대회 우승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멘트의 포인트는 작년만큼 하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조리그에서 작년만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11승 2패라는 기록을 다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거의 말이 안 되는 기록인데요. 좀 한 번 더 재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갑조리그에서 두는 상대들이 또 세계대회에서 그대로 만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식의 기선 제압을 하다 보면 좀 세계대회에서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석을 좀 생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예 끊질 않았네요. 자, 여기선 당연히 치받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상대로 돕고
백이 이렇게 막는다면 역시 선수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선수를 잡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곳이 끊어지는 약점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라면 굳이 이 교환을 백이 먼저 해놓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다음 백의 수는 아마도 노력률이 높습니다. 흑은 지금 이제 뭐 날일자가 걸쳐져 있다고 그냥 받아주는 것은 백이 하변 쪽으로 벌리게 된다면 이 우아기 쪽 정석과 하변, 좌변 이 돌의 배석이 백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흑의 경우는 두 칸 높은 협공이든 세 칸 높은 협공이든 뭔가 협공을 하는 것이 협공을 하면서 하변 쪽 모양을 지우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초반에 확실히 두 기사에 좀 기풍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붙여갔어요. 이 수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젖히면은 바로 뭐 한번 싸워보자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역시 이곳에 젖혀갔을 때 바로 이곳을 끊어서 싸우면은 이제 이쪽 세력이 좋으니까 네. 싸움 괜찮다. 그렇다면 흑도 이런 모양에서는 역시 늘어주는 게 보통이겠죠. 지금 백이 두터운 곳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투가 펼쳐지는 것보다는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일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런 정석을 뒀을 때는 좀 이런 운영법을 좀 생각을 하고 두는 게 좋겠죠. 또 흑도 먼저 실리를 챙겨놨기 때문에 좀 참아줄 건 또 참아둬야 됩니다. 갑조리그가 바뀌면서 신진서 선수의 출전 횟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6라운드 중에 이제 용병이 뛸 수 있는 것은 13경기로 제한이 돼 있어서 타클레스 선수들이 이제 13판만 소화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라운드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경기 무제한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고 라운드가 끝이 난 이후에도 또 플레이오프도 참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맞는다면은 아마 뭐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김지석 구단 이런 선수들은 더 판을 더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정규리그 출전 숫자 자체는 좀 줄일 수 있어도 이제 포스트 시즌에 출전 횟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선수들한테 기대는 그런 비중 이런 게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저런 에이스가 주는 좀 힘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받는 그 한 판당 받는 액수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그 용병 선수 뛰는 선수 중에 가장 이제 좋은 대우로 알려져 있는데 한 판에 중국 돈 약 승리 시 패배 시에는 없고요. 승리 시 약 10만 위안. 박정환 구단이 더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밝히기를 꺼려해서 이제 이 정도만 밝혀져 있는데 아마도 이것보다 제 생각엔 좀 더 옵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뭐 기본급은 그 정도에 뭐 이제 몇- 추가로 몇 승일 때 더 올라가는 네. 그런 계약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김지석 구단이나 뭐 신진서 구단 이런 이쪽은 뭐 7만 위안, 8만 위안 정도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넘는 건가요? 1000만 원도 넘는 거죠. 그런 바둑 한번 두면 저는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뭐 이 기사들한테 너무 익숙하겠죠. 어떻게 보면 김지석 구단은 좀 본인의 팀으로 컴백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구단의 좀 도전. 변상일 선수 사실 장치팀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좀 성장하는 젊은 기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치팀에 이제 굿즈어 선수, 뭐 얼마 전에 최정 선수한테 패하긴 했습니다만 네. 굿즈어 선수, 쉬자양 선수, 양카이언 선수, 투샤오이 선수.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성장세가 보이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팀. 또 변상일 선수의 성장세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가장 성장세가 많이 모여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시팀도 저는 좀 재밌는 팀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은 또 쉽게 정리를 하나요? 이걸 하나 붙여놓은 게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큰 득은 아닌 느낌인데 오히려 이 돌이 있어서 흑이 이쪽 싸움을 좀 쉽게 처리했다고 보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의 진행만 놓고 보면 사실 판티 구단은 이 교환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환을 해놓을래 안 해놓을래 하면은
그래서 저는 안 해놓고 싶거든요. 뭐 돼 있는 게 득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거기를 둬서 이쪽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었으면은 아마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우아 쪽을 쉽게 처리 안 하고 이어서 네, 이어서 뭔가 싸웠을 텐데 여기 돌이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처리했다. 판티니 구단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확실한 정리가 더 좋다. 약간 이런 의사 표시인 것 같아서 본인의 후반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2018년도 중국 리그 이제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 전적이 이제 50%가 넘긴 넘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좋았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 가면서 한국 용병 선수들이 기대하는 승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계속 50%대에서 50%를 넘었다 안 넘었다 하다 마지막에 한국 선수 좀 힘을 내주면서 네. 조금 넘긴 거거든요. 작년에는 여기서 한 5패 정도를 빼서 승 정도로 좀 옮겨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마 박주환 구단이 좀 더 잘해주고 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잘해준다면 올해는 좀 60%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선수들이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총 전적이 71승 50패를 거뒀어요. 이거는 확실히 딱 좋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일 좋았던 한 해였는데 이제 2018년도에는 63승 59패. 확실히 좀 승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2017년이면 안성준 팔단도 참가를 했을 때 같은데 그때 성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좀 네. 전체 여왕 선수들이 좋았던 시즌에 잘 갔다 왔던 거네요. 지금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묘한 타이밍에 좌하기를 저쳐 이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이 딱 한 군데에 국한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 전체로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일단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칸을 띄어서 지켜뒀고요. 일단 이곳을 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쪽 싸움이 백이 움직이면 좀 거슬린다라고 좀 봤을까요? 그것도 있고 집으로도 일단 뭐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두텁게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백의 자리는 너무 이 자리가 뻔하잖아요. 네. 또 그러고 보니 또 신진서 구단은 워낙 집을 좋아하니 반대로 백이 단수 쳤을 때 귀의 실리가 많이 달라지니까 좀 그걸 싫었다고 봐야겠네요. 초반 부분에 10% 차이 나면 한 집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실상 제 생각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유리합니다. 결국 돌이 떨어지게 되면 판티니 구단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풍적으로 봤을 때요. 바로 갑니다. 네, 일단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리고 신지서 구단이 이곳을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싸움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인공지능들은 백이 아주 조금이라도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나 안영준 해설위원 눈에는 흙이 뭐 전혀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충분히 쌀만하다 이렇게 보고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판티니 구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마 두 선수 모두 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자연스러운 리듬 좀 그런 거 좀 따지게 되지 않나요? 두다 보면. 그렇죠. 당연히 흐름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상황만 놓고 여기서 어딜 두는 게 퍼센티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전 수순들이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쭉 그려왔던 그 바둑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네.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신진서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판테이 구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좀 과격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흙이 좌측으로 늘어서 두는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좀 위험한 선택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끊겨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진호 구단 입장에서 안 늘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거의 맛보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하변 쪽을 끊는 것과 이곳을 백이 지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서 끊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축이 돼서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상기 쪽에 흑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백이 둘 수가 없거든요. 저 모양이 되면 바둑이 뭐 바로 끝나버리죠. 네. 좌변 쪽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판테이 구단. 그러니까 판테이 구단 스타일이 원래 간명간명하게 단단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흙이 잘 처리가 된 거거든요. 일단 밑으로 젖혀서 어쨌든 뭐 이게 축으로 잡히긴 했으니 여기가 주변이 조금 듣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판단이 안 되네요. 이게 착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계산되어 있는 일이었는지 착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 착각이죠. 이거를 뭐 그냥 바로 속기 대국도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제법 많은 바둑이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착각하고 뒀다는 거는 너무 좀 심한 실수이기 때문에 판티 구단이 좌변에 두 점은 잡히지만 중앙 쪽이 두터워지는 걸로 하변의 흙 모양을 지우면은 뭐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착각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방향을 이게 이렇게까지 버려가면서 뭐 커다란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변 쪽에. 일단 뭐 판테이 구단도 돌을 살리면서 뭐 하변을 깨면서 어느 정도 집균형을 맞춰가는 부분 그리고 좀 일단 살아 있어야 좀 흑도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진서보다는 좀 쉽게 처리하려는 기색이 보이네요. 굉장히 두터운 곳을 두었습니다. 워낙 좌변적 전투에서 만족스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신진서보다는 생각을 쫓아가면은 쉽게 어쨌든 좌변에서 큰 이득을 본 만큼 뭐 흑이 나쁜 형태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살고 나면 또 집균형은 또 그렇죠. 맞을 것도 같거든요. 참 바둑 신기하네요. 웬만한 다른 부분에서 망하지만 않으면은 흙이 좋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그게 좀 착각이라고 말을 해준다고 봐야겠죠. 네. 좌변이 기분 좋긴 하지만 뭐 집이 흙이 뭐 얼마나 확정가가 늘어났냐. 지금 인공지능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백에 원래 집이 많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변을 살면서 또 몇 집을 얻어갔기 때문에 뭐 백이 나쁠 이유 별로 없다.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또 다시 또 길어지겠네요. 뭔가 흐름상 이쪽에서 결판이 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장기전의 양상을 좀 취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두텁게 두 점을 제압했고요. 판테이 구단도 그쪽 다 집을 지어주고 싶진 않다. 나가서 차단하면은 역시 틀어막겠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판테이 구단이 둔 수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법이잖아요. 나갔을 때 단수 쳐서 축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되지가 않습니다. 흑은 100을 넘겨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인공지능이 옆에서 뭐 만만치 않다라고 퍼센테이지를 보여줘서 그렇지 실제로 둔다고 생각하면은 큰 차이는 아니어도 무조건 흑이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고 집을 세봤는데 이상하네. 이게 집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너무 당연한데 네. 이거 생각보다 안 좋나? 에이 그래도 좋겠지. 에이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뭐 거기다 좀 더 덧댄다면은 이렇고 별로 안 좋으면 초반 내가 좀 잘못 짰나? 네. 초반 좀 내가 뭐 잘못 뒀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에서는 친진서 구단도 뭐 괜찮겠지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좋겠지 정도로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판팅이 구단도 조금 기분 나쁘다고 보고 있을 확률이 꽤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판티니 구단의 그 특수성 때문에 워낙 이런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본인의 판단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글쎄요, 판티니 구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쨌든 지금 판티니 구단의 움직임은 최대한 간명하면서도 실리를 취하는 선택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이런 곳을 잘 안 젖히는데 지금은 정말 빠르게 이곳을 젖혀 선수로 처리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상변에 이제 흙을 두텁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지 않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좀 특수 상황인 거죠. 이제 중앙에 두터움이 발휘될 때가 마땅치 않고 백도 좀 날짜로 빠져나와 있는 상황. 뭐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사실 옛날 정석측에 뭐 유기탄 수치는 수 있었잖아요. 이제 좀 기억나시나요, 이정석은? 이거 왜 이렇게 정석책에서 거의 없어진 듯한. 그쵸. 요새는 인공지능 이렇게 뒀다가는 진짜 초반부터 한 10% 없어지거든요. 이거 못 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젖히는 수를 생각하면서 뒀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보여주셨던 그 위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아마도 최근에 이제 바둑을 뭐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배울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 오히려 반대로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신순감에서 둘 수도 있는. 네. 하지만 과거부터 바둑을 도왔던 많은 분들은 당연히 위에부터 단수 쳐야 되는 거 그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만큼 바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두터움은 오히려 흙 쪽에 더 기울은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집은 좀 더 백이 많은 인상이거든요. 일단 뭐 거기까지는 단수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고요. 진짜 흙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오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형세의 판단에 대한 네, 무조건 세 보면 막상 백이 확정가가 백이 맞네 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모양을 이렇게 따내고 백의 모양을 지우고 전체적으로 두던데 흙이 나쁘겠어? 그래도 뭐 그냥 셀 수가 없어서 그렇지 흙이 좋겠지라고 아마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열집 안쪽이긴 하겠지만 좋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네. 같거든요. 그냥 5대5. 이제 요구예를 끼우는 참고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끼우고 한키바둑에서 중국의 이제 절의 참고도입니다. 이렇게 또 지키네요. 저기를 들어가는 것이 강력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하변은 백이 살았습니다. 살고 묘한 부분을 여기를 붙였나요? 네, 거길 붙여서
중앙을 공격하니까 백이 이제 뒤로 둬요. 흑이 하나 더 잡고 뭐 이런 우상기 쪽 젖혀 있는 이 창구도까지인데 이제 5대 5다. 이건 더 착각할 것 같은데 이건 더 흑이 잘 됐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참 인공지능의 발상이란 근데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5대 5라고 판단이 되면 이 바둑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겠네요.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변 쪽을 좀 전에 이제 창고도 상에서 이제 백이 한번 지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흑이 들어가서 백이 있게 된다면 이렇게 둬서 유명한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 칸 뛰면은 나와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수를 보고 지킨 것 같고 이곳을 이제 들어갔을 때 창고도들을 보면은 백이 이자를 붙입니다. 역시 배워줄 만한 수법이죠. 네, 위로 뒀을 때 연결을 해요. 흑이 먼저 들어가면 이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된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을 차단해 갔어요. 펀팅이 구단도 중앙 쪽에 뭐 흑돌이 하나 온 만큼 나중에 차단당했을 때 이 넉점이 너무 크게 들어갈 것을 좀 우려했는지 일단 이쪽부터 좀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바둑 저희가 시작할 때는 장기전을 예상 못했는데 장기전의 냄새가 많이 나죠. 네.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수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판티 구단의 생각을 보면은 흑의 돌을 여기를 뭐 잡자 이런 뜻보다는 흑이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쉽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은 붙여서 이래놓고 만약에 다른 곳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이 자리를 아까 전에 끊는다고 했잖아요. 네. 끊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결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좀 잡힐 수 있는 곳을 미리 연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흑이 이제 중앙으로 나갔을 때 여기가 흑이 나중에 여기가 일대 선수거든요. 이쪽에 선수가 되면서 이쪽으로 뛰어나면서 이 한 점이 좀 위험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대가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헌팅이 구단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전투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이런 수익기를 양 두 기사가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정작 인공지능의 초점은 전혀 다른 데 맞춰져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호구를 쳤네요. 판티 구단이 많은 장고를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일단 흑이 둔 저 호구를 좋은 착점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백은 나와서 끊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판테이 구단이 좀 인간스럽네요. 지금 중앙을 두다가 우변을 중앙은 그러니까 계속 둬봤자 별게 없다. 반대로 흑이 두더라도 아직 뭐 이쪽 저쪽 너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집이 될 곳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흑이 어딘가 받을 때 나중에 흑돌이 여기 또 이어져도 뭐 이런 데 지켜놓고 타개하면 집을 내가 많이 이기지 않았느냐 공격 안 된다 약간 이런 의사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개로 풀어가는 쪽이 훨씬 더 본인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다 이런 개념일 것 같고요. 또 판테이 구단이 뭐 견실하게 두면서도 타개를 못하는 기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흐름을 좀 이끌어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집으로 챙겨놓고 그 다음에 그럼 뭐 또 손 뺄 수도 있겠는데요.
또 손 빼러 가는 것 같죠? 이거는 뭐 또 손 빼는 거죠. 지금 젖혀 있겠다라는 뜻 같은데 중앙이 여기서 그냥 멈추네요. 흙이 먼저 주더라도 뭐 큰 집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있다고 치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집으로. 네. 100집이 여기가 있게 되면은 10집. 여기도 한 12집은 되겠죠. 그래서 대략 30집? 40집이 좀 두텁잖아요. 100이. 그렇죠. 흙은 여기가 한 16집, 20집. 그런데 끊어도 그러니까 집으로만 보면은 덤 이상 나쁜 상황에서 네. 이제 중앙 두 텀 무조건 집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럼 판세이보다는 지금 안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처리를 하는 거 아닐까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뭔가 무조건 뭐 나 끊거나 그렇게 둘 것 같은데 나쁘다고 보고 타계로 승부를 가겠다도 있겠지만 지금의 느낌은 확실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제 좀 칼을 꺼내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네요. 일단 이쪽 부분을 뭐 지금 사실 여길 끼워서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거는 의미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맥락 자체는 같은 맥락이니까요. 네, 그냥 수순만 다를 뿐이지 맥락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정리를 한다면은 백이 그러니까 흙이 최소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두터워서요. 이제 인공지능마다 좀 약간의 스타일이 있는데 역시 이어갑니다. 네,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예요. 제 후배들 이제 인공지능 많이 공부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절에는 약간 두터움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타겟가 자신이 너무 있어서 뭐 절대 내 돈은 안 죽으니까 네.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엘프고는 지금 같은 것을 보고 10%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조금은 좀 의아하긴 하네요. 엘프고는 두터움에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좀. 두터움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제 집을 만들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어쨌든 신진서 구단이 중앙을 이으면서 다시 두터움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 날일자를 보시면서 뭐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볼 때는 이 한순가 봐요. 엘프고도 당연히 거기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의 감각을 조금은 배워가면서 근데 사실 인공지능 감각을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들 수는 없겠지만 그 수의 의미라든가 맥락 자체를 이해하면은 분명히 바둑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프로들도 그렇지만 분명히 바둑 팬분들도 보셨을 때 인공지능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좀 뭐 곰곰이 보다 보면 그 의미가 살아날 때도 있고요. 확실히 바둑의 발전이라는 부분에는 좀 기술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계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거네요. 제가 이제 여기로 이제 넣는 것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숫자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뒀을 때는 흙이 이 부분으로 돌이 와서 나중에 이제 흙돌이 여기 왔을 때 모양 자체가 너무 커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둬서 흙이 급소같이 보이는 이 부분을 공격을 하면은 계속해서 돌이 뛰는 방향이 우중앙 쪽으로 돌이 뜁니다, 지금. 그래서 흙이 나중에 돌이 여기 부분에 오더라도 집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를 둬서 만약에 흙이 이렇게 된다면 그때 지키게 된다면 이만큼 백이 이득을 봤다. 흙이 원래 더 가깝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날일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티 구단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네, 감각이다. 감각적으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가끔 창고들을 보다 보면 이거는 절대 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창고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흙이라고 보면은 이걸 좀 바로 젖히고
뭐 이곳에 있는다거나 밀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둘 것 같거든요. 뭐 이 돌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오면서 좀 돌이 자연스럽게 좀 이런 데로 좀 오면서 압박을 하는 게 좀 인간적인 감각이거든요. 네. 판팅이 구단이 다음 한 수가 이 중후반부의 포인트를 좀 결정짓는 한 수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둔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사실 처음에 이런 수도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히려 더 그냥 한 발 더 가버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있거나 밀거나 하면 이런 거는 좀 뭔가 자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이 수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얇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인공지능 볼 때 이 수가 제일 좋은 수고 그 다음 퍼센테이지 높은 건 여기. 감각이 나쁘지 좋으신데요. 않죠? 아, 너무 좋으신데요. 근데 거길 뒀어요. 거기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저 수는 사실 근데 왜죠? 그러니까 저 수는 너무 심한. 이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모양이 참. 이거는 근데 왜 저희가 놀래냐면 처음에는 이쪽으로 돌이 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돌이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왜 늘지 않았느냐예요. 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판티니 구단의 다른 맥락을 찾으려면 딱 하나예요. 그냥 이거 단수치고 이거 늘고 싶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 끝내기 하나 때문에 지금 요걸 하나 당한 거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이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거기 늘면은 지금 중앙이 뭐 다시 지켜야 돼요. 네,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아까 거기 날일자 오면은 중앙이 뭐죠?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판티니 구단의 계산법대로라면은 중앙은 집이 나지 않는다거든요. 지금 굳이 추측을 하자면요. 글쎄요. 그리고 뭐 어차피 있는 건 선수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들여다봄이 너무 그냥 딱이죠. 예, 누가 봐도 여기 두고 싶은 상황이고요. 투고 딱 느는 자세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신진서 구단은 이건 이상하려나요? 이런 데를 두고 안 받지 않을까요? 근데 안 받고 이런 데 지켜주면은 막아서 오히려 더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전 이거보다는 오히려 아깝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여기를 두는 것이 네. 여기를 두면 진짜 여기는 갑자기 돌이 여기 나타났네요.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수가 놓였습니다. 바로 이건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봐야겠죠. 투수 자체가. 그것도 있고 역시 이곳을 밀어가면은 끊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끊고 싶은 것 같아요. 끊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걸 줄 때 이런 걸 늘고 젖힌다는 걸까요?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끊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신진서 구단은 공격해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아까 그 진행은 사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싶은 장면이긴 해요. 지금 뭐 일단 신진서 구단의 흐름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역시 차단하니까 저도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돌이 좀 끊어져야 좀 저도 정신이 좀 들어오거든요. 입맛에 좀 맞죠 지금. 네, 지금 제가 항상 신진서 구단 칭찬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도 항상 한결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 재밌어지거든요. 제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랑 생각하는 각도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니까 좀 바둑 자체가 좀 더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런 거 어설프게 집을 지켜서 이기는 것보다 공세를 펼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 두텀을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그냥 날일자 둔 게 신진서 구단한테 어울리는 수법이고, 만약에 이제 박정환 구단 스타일이라면 아까 창고도처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찬호 구단은 여기 뒀죠.
그러니까 아까 송태훈 아예 처음 그쵸. 말했잖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들여다보고 받을 때 그래서 슥슥 연결시켜 주면서 네. 이게 지켜서 끝냈을 거예요. 그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고 지금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둔 거는 끊는 약점을 그냥 지나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내버려 두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둔 거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거와 이거의 조합으로 이쪽과 차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끊고 싶은 거예요. 신진서 구단은. 그냥 이도를 살려줄 순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두터움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 두터움을 서서히 뭔가 집으로 변환시키는 걸 좋아한다면 신진서 구단은 두터움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해결하면서 득보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기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여길 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의 의도를 굳이 파악하자면 이렇게 두고 2패는 굴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바로 끼우겠다는 걸까요? 끼워서 여길 두고 여길 이으면 따내면은 깔끔하게 이쪽 차단돼 있고 이쪽 진행해서 아예 정말 깔끔하게 놓고 잡으러 가겠다. 뭐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차단시켜 놓는 것 자체가 이득이다. 네, 그런 뭐 판단인 거죠 지금. 네,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아니면 이 자체로 득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여기를 그냥 끝내기를 했다. 선수 끝내기를 했다. 뭐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둬 놓고 글쎄요. 이 자체가 못 살아 있으니까 뭐 이런 데 끊어가는 거. 이거?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가 살아 있나요? 아니요, 완벽히 못 살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읽어보긴 해야 되네요. 근데 이게 중앙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흙도 진짜 어지간한 모험이잖아요 지금. 중앙 그렇게 건드리는 순간 이쪽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하나 끊어 놓는다고 전제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쪽이 굴복이 된 직후에 뭐 어딜 팩감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팩감은 지금 뭐 이런 데 끊어도 팩감이니까요. 그래놓고 바로 끊어놓고 이쪽을 또 끊어간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이거는 이제 치면 바로 패거든요. 여기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백이 이어져 있고 젖힐 때 여기 그냥 붙이면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패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런 수익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다음 수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기를 끼웠다는 건 당연히 뭔가 계속 하겠다는 네, 그렇죠. 확실한 의사 표현인데 지금 저는 근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걸 안 해도 네, 안 하고 그냥 중앙 마무리해도- 쪽을 집으로 지키면은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뭔가 흙도 좀 모험이긴 하거든요. 가죠. 역시 뭐 안 할 리는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지성 구단한테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기가 워낙 정확합니다. 이게 더 그냥 스타일에 맞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선악 유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된다고 전제가 되고요. 일단 이런 쪽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무리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끝내게 남았으니까 집으로 큰 자리잖아요. 중도 선언인가요? 중간. 근데 지금 백이 여기를 못 잇죠. 이으면 이제 진짜 잡으러 가죠. 백은 거기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 교환 자체가 이 자체로 이득이다. 자체로 그냥 어떻게 보면 흙이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제 우상 쪽 가겠다. 눌러가면은 그럼 이거 그냥 두면 손 뺄까봐 그랬을까요?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런 수들을 뒀다. 아니면 이걸 두나요? 계속요. 네, 만약에 이걸 잇는다면 이거는 이거는 너무 땡큐죠.
이거는 뭐 바둑이 너무 두기 편할 테고요. 이걸 이으면은 끊어간다. 아니 저 근데 근데 이거는 그거 끊는 건 좀 좀 불안하죠. 그 부분은. 네. 글쎄요. 신진서 구단은 계속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둑? 이렇게 해서 이기면 완승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심리적으로 나쁜 상황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지금의 중앙 처리는 뭐 아주 기분 좋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